네, 지금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본인들의 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이 시민 500명을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기초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정치권에 특별한 의지가 없다면은 40%로 축소되는 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요.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 기초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한번 제출을 하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연금개혁 산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연금개혁은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 시민 500명의 생각에 달렸다. 네, 기초연금 지급 범위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난번 국회에서 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라는 것은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다 되어져 가고 있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초연금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안. 네, 현행 제도는 지금 70%에 지급하는 이 현행 제도죠. 그리고 수급 범위를 점차 줄여서 지급하는 이 연금액의 차등을 두는 안이 대안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 향후 시민 대표단 이 500명이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안을 도출을 하면은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총선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네, 22대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되지 않은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되지만 아마 22대 국회에 가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산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요. 기초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요. 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연금보험료율, 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이 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개시 연령,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그리고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이 연금개혁 7개의 의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 기초연금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현행 70% 지급되던 것이 40%로 축소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 올라가면은 다시 정치권에서 토의가 되고 결정은 되겠지만은 자,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두 개 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올라갈 것인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기초연금 두 개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현행 유지 플러스 급여를 강화하겠다는 안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를 축소하고 급여를 자등화하겠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초연금의 이 두 개 안은요. 현행 유지 급여 강화 그리고 수급 범위 축소 급여 자등화 이 두 개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약 33만 4,810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서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33만 4,810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또 수급자는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서 이것이 줄어들고 있죠. 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이 의제 여기서 토의할 제목은 두 개의 대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요.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네, 국민연금의 이 기초연금을 같이 섞어서 이거를 우리가 구조적 우리가 조정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하여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은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40%로 축소해서 두텁게 지급하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현행 70%를 100% 확대하느냐, 아니면 40% 축소하느냐, 주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이야기됐는데요. 그 중에 70% 유지 또는 40%로 축소한다는 안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100% 확대해서 이 노인들에 대한 어떤 공평성,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 시민 공론화위원회에서 되는 거고요. 국회 안에서 다시 정치인들의 토론이 한 번 더 벌어질 것인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발을 해가지고요. 이 수기 토론의 직전과 직후 등에 총 3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 변화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정리하면요, 이 연금특위에 보고를 하고 또 이 여야는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고려해서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연금개혁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그것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진행되는 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새로운 국회가 아마 열려야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국민들 의견이 이렇다, 이것을 올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100% 확대 방안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기초연금 2개 안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하면은 국회에서 이것을 참조하여 입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자, 공론화위원회 2개 안은 현행 유지 플러스 급여 강화와 대상 축소 플러스 차등 지급입니다.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것은요, 지급 대상을 70% 현행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급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대통령 공약인 40만 원을 바로 확대를 하겠다, 이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상자를 축소하고 차등 지급하겠다. 그렇다면은 지급 대상은 40% 내지 50%로 축소를 하여 두텁게 차등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사람들은 뭐 50만 원, 혹은 4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40% 안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70% 유지냐 40% 축소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0% 확대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란 말인가요? 아예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이 이제 입법하는 과정의 진통이 따를 건데요. 기존 유지되는 대상을 줄인다는 것에 대한 진통,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여러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총선에서 반영이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남아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회가 이제 개원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것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기초연금 방향,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 기초연금은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두 정당 대표들에게 이 기초연금 100% 확대 지급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유지 내지는 축소하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500명이 시민 대표단을 출범시켜서 이 기초연금에 대한 2개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별하게 정치권의 의지가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40%로 축소가 되면서 두텁게 보장되는 40만 원, 50만 원, 혹은 60만 원까지도 지급되는,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조속히 또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